네, 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희주 책방지기가 오늘도 역시 함께하는데요. 자, 이번 달 주제는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18,000여 신들의 고향 제주잖아요.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책을 만나볼 건가요? 네, 오늘은요. 제주 신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김순희 선생님의 제주 신화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형을 살려내고 반듯하게 풀어낸다라는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제주 신화의 정의와 그 상징성 그리고 또 이야깃거리들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야기가 후대인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교훈까지 아주 세세하게 풀어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자인 김순희 선생님은요, 제주 출신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널리 알리고 또 보존하는 데 아주 큰 힘을 쓰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시인이자 민속학자였던 저자가 오랜 세월 동안 제주의 구판을 드나들면서 기록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기록에서 끝나지 않고 제주 신화가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을 밝히고 대중들이 신화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순희 작가는 2000년부터 그 제주 신화를 좀 알아듣기 쉽게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오늘 책도 분명 그 내용이 궁금하지만 이 김순희 작가가 어떤 분인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순희 선생님께서는 제주 시인이기도 하시고요. 또 민속학자로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연구원, 제주도지 편찬상임위원, 제주도 문화재감정관,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을 역임할 정도로 아주 탄탄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1988년 문학과 비평에서 40살이라는 작편 외에도 9편으로 문학계에 발을 들이면서 아주 다양한 문학 작품 활동을 펼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시집 제주바다는 소리쳐 올 때 아름답다, 기억의 섬 등 다수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 역사 속에 여성들의 주목을 하면서 다양한 책과 논문으로 우리 제주 여성 문화를 알리는 데도 아주 큰 기여를 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제주의 여신들,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뿐만 아니라 민속에 대한 조사 보고서인 제주 구황 음식, 제주 해녀의 전승 언어 등등 아주 다양한 집필 활동으로 제주 역사와 문화 그리고 또 전통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순희 작가는 사실 저랑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누군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력이 화려하신지는 몰랐어요. 네, 그럼 제주 신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네, 이 책은요, 크게 총설과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큰굿 12본풀이와 2부는 마을 본향당 본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설에서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제주 신화의 특징과 특성, 그리고 12본풀이와 큰굿의 의미와 상징성, 또 본향당과 당굿의 의미와 그 상징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사실 이 이야기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주 신화가 단순히 이야깃거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제주 문화에서 큰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주 신화는 사실 그게 일반 신화, 당신화, 조상신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요, 일반 신화 중에서도 우리 삶의 핵심을 관장하는 신인 12분에 대한 이야기인 큰굿 12본풀이가 아주 세세하게 잘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삼생할망 본풀이, 삼공본풀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2부에서는요, 마을 본향당 본풀이가 또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 할망, 바다의 여신인 영등할망, 신들의 어머니인 송당리 금백주 등 총 14개의 본풀이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1부와 2부에서는요. 지난 2000년도부터 구판을 드나들면서 이 무당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아주 어려운 제주어를 지금의 우리말로, 지금의 현대어로 바꿔서 기록하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제주 신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 생생한 제주 신화의 이야기가 이 한 권의 책에 잘 담겨져 있는 셈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제주를 뭐 18,000여 신들의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18,000여 명의 신들이 있는 건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부분은요, 그 책 서두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꼭 집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18,000여 신들의 고향인 제주라는 용어를 정말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18,000여 명의 숫자는 그저 은유일 뿐이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신들이 많다. 네, 그렇죠. 많고 많다는 의미인 건데요. 이 신화라는 것은 신성한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유독 신화의 원형이 우리 제주에 아주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는 믿지 못할 미신 혹은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그 가치가 폄하되면서 그 우리나라 각 지역에 있던 신화들이 맥을 못 추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지만 제주는 섬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고립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화의 원형이 아주 잘 남아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제주 마을 곳곳에서 마을굿이 남아있기도 하는 거고요. 네. 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신화와 관련된 관습과 또 통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18,000여 신들의 고향인 제주라는 수식어가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의 2부에 마을 본향당 본풀이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주는 마을마다 본향당이라는 게 있고 그 본향당을 중심으로 마을 굿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제주 문화의 큰 특징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본향당이라는 것은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한 마을 사람들의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면서 관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번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보통 본향당에서는 그 본향당 신을 모시기 위해서 1년에 4번 정도의 굿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본향당에서 치르는 굿을 당굿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당굿은 그 마을의 여성들이 담당한다고 하니까 과연 제주에서 이 여성의 역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의례를 행하고 또 함께 신화를 들으면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단단히 했다고 하니까요. 제주 신화가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이 단순히 이 이야기거리를 넘어서 공동체의 우애와 또 협동의 관계를 넓히는 데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책 속에서는 제주 신화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네, 저자는 제주 신화의 특징을 무려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찬찬히 한번 살펴보죠. 네. 우선 첫 번째는 본풀이입니다. 네, 이 책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본풀이라는 용어인데요. 본풀이라는 것은 제주 구판에서 신화를 가리켜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구판에서 신들의 근본 내력을 풀어서 설명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주로 신들의 탄생, 성장, 결혼, 공업 세우기, 신으로서의 좌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요, 제주 신화는 제주어로 전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이 아주 어렵다는 건데요. 우리 제주어는 한글 창제 당시에 기본 언어가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원시 고구려어와 몽골어 등등이 아주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서 이 구판에서 사용하는 무가를 들으면 제주 토박이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제주 신화 전승의 주도자들은 바로 우리 제주 신화의 신방들이라는 신방, 건데요. 네. 제주 신화의 언어 구성이 정말 복잡 다단한데 이것들이 모두 신방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전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신방의 역량에 따라 중요한 장면이 누락되기도 하고 더해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제주 신화의 근저에는요, 우리 여성의 존재감이 아주 강렬하게 깔려 있다는 건데요. 12본풀이 중에서도 여성이 주인공인 본풀이가 그 절반에 해당하고요. 또 나머지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자는 신화에 나오는 여성 신들의 특징이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이겨내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제주의 여성성이 이 신화를 관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주 여성의 그 강인함 이런 것들도 그 신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그렇죠. 네. 나머지 4가지도 알아볼까요? 네. 5번째로는요, 우리 제주 신화가 불리는 구판이 그 구판의 구성이 연의적, 다시 말해서 연극적인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하는 건데요. 핵심 부분을 맞이 또는 놀이로 꾸며서 공연을 하면서 재미와 흥겨움 속에서 교육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6번째 제주 신화의 신들에게는요, 직능별로 이 고유성은 있지만 위계 질서가 없다는 것이 또 큰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신화 중에 하나인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조해 보면 이 부분이 어떤 말인지 명확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를 필두로 서열에 따라서 위계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제주 신화에서는 설문대 할망이건 영등 할망이건 각자 관할하는 역할이 다를 뿐 위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7번째는 불교의 영향이 아주 지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는요, 중국과 연관성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동이족의 고향이 중원이라는 설이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제주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거리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제주 신화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그 발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 신화는 재밌긴 한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책 속에 그 담긴 그런 신들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 신화는 정말 재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저도 어렸을 때 뭐 설문대 할망이나 영등 할망이나 정말 상상하면서 그 이야기거리가 저 속에서도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요. 이렇게 제주 신화는 사실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신화의 의미와 또 상징성을 알게 된다면 재미를 넘어서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2본풀이와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짧게 하고 있는데요. 제주 신화 12본풀이는 제주 사람들의 창조력, 상상력, 가치관이 반영된 삶의 텍스트라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본풀이에 잘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재밌거리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삶의 지혜를 준다는 것을 찾아내보면 제주 신화를 보다 깊숙하게 음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3주간 제주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볼 텐데 다음 주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 제주 신화의 어떤 특징과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격적인 본풀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홍주기 선생님과 여연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기행을 하면서 제주 신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책입니다. 제주 당신을 만나다라는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